벌써 연말입니다. 네. 올 한 해 좀 뜻깊게 보냈습니까? 다사다난했죠. 아, 그래요? 네, 다사다난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고 네, 회사와 함께 1년 진짜 풍족하게 보내지 않았나. 보통 뭐 회사와 함께라기보다는 뭐 여자친구와 함께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데 역시 형철이한테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랩추종인 1순위다. 네, 랩추종과 함께 진짜 풍족하고 예. 다사다난하고 예. 뭐 그런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타TV 주 네. 랩쇼 종윤에서의 1순위 1순위 누군가요? 김수빈이죠. 아 저예요? 네, 형이죠. 조민이 형이나 주원이 형이 아니고요? 아, 형이 웬만한 이동거리는 지금 우리 회사에서 탑을 찍지 않았을까? 뭐, 주원이랑 뭐. 카타르 2번 갔다 왔구나. 네. 확실히 주원이 형 더 멀긴 해요. 왔다 그건 갔다는. 그러네요. 네. 뭐 수빈이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내에서는 제가 많이 움직일 수는 네,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연말이 돼야지 이제 올해가 이제 넘어가야지 이적 시장이 열려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빅식스 팀 중에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응원하는 팀 말고 내가 그냥 다른 팀 봤을 때는 여기 이 정도면 스코어도 만족해야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만한데 사실 그 팀 팬들이 보면은 다들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빅식스 팀 중에서 이번에 겨울 이적 시장에 순번 매겨서 여기부터 좀 보강해야 되겠다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완벽한 팀은 없다. 모든 팀들이 다 저마다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얘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영입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정배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생각보다 루머에 비해서 실속 없이 혹은 영입 시장에 진짜 영입이 돼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지금 링크나는 선수들이 지금 시점에서 링크나는 선수들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겨울 이적 시장은 좀 움직임이 더디거나 소식이 맞아요. 늦어서 1화에 들어갔을 때 또 갑자기 새롭게 링크나는 선수들이 유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스날부터 뭐 토트넘, 리버풀, 맨유, 첼시, 맨시티까지 빅식스 팀들의 겨울 이적 시장 보강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날입니다. 네. 1위기도 하고 정말 잘 나가는 거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보다 잘 나갈 거라고 예상한 분들 많은데 이렇게까지 잘 나갈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일단 모든 콘텐츠에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1위 팀 아스날을 좀 축하하는 네.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날을 항상 1순위로 좀 다루고 싶어요. 그래서 아스날 먼저 하는 그냥 거예요? 1위 팀에 대한 축하의 의미. 나는 순위별로 하는 줄 알았네. 후반기 때도 이 상승세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 네. 아스날은 사실 지금 겨울 이적 시장의 보강 포인트를 공격진 전체로 좀 꼽고 싶어요. 왜냐면 공격진 자체에 지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스쿼드로만 봤을 때 윙이 일단 얇은 건 사실입니다. 사카와 마르티넬리 아주 훌륭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드리블링, 뭐 움직임, 전술적인 역할, 적극성 아주 최상위 점수를 줄 만한 선수들이죠. 맞아요. 문제는 이들의 퀄리티를 백업 선수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 일단 스미스로우가 윙을 뛸 수 있는데 부상이 너무 많고요. 네일슨 사실 미지수죠. 네일슨은 좀 미지수고 이외에 뭐 마르키뉴스 같은 선수들이 이제 뎁스에 있는데 유망주고 파비오 베이라가 윙을 뛸 수 있고 뭐 프리시즌 그 브레이크 기간 동안의 경기 때는 사실 외대고르의 그 오른쪽 중미 역할보다 윙포 역할을 뛸 때 파비오 베이라가 조금 더 편해 보이는 느낌도 있긴 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 선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직은 적응 중인 시즌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윙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의 뎁스가 너무 얇습니다. 게다가 가브리엘 제수스가 다치면서 은케티아와 같은 자원들도 윙이 아닌 톱을 집중해야 되고 혹시 마르티넬리가 톱을 봐야 되는 상황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윙 자리는 지금 변수가 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내년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명, 두 명 영입을 해두는 것도 겨울 이적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서 사실 지금 흐름 봐서는 지금 아스날은 챔피언스리그가 뭐야 우승에도 도전하고 있을 만한 네이스를 맞아요.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뎁스 빨리 보강하는 게 맞죠. 물론 팬분들은 그래도 일단 우리는 챔스가 우선입니다. 그건 챔스 우선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대부분의 주위의 군호분들도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조민 형도 그래. 그러니까 낮은 자세를 취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아스날의 상황은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 때문에 공격진 전체가 보강됐을 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꼭 윙이라고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윙이 우선이긴 한데 톱이 보강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부상 복귀한 제주스나 은케티아나 마르티넬리가 조금 더 윙 자리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겨울 이적 시장은 그냥 공격진 전체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1, 2순위를 꼽아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삼선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죠. 근데 여기는 사실 겨울 이적 시장의 보강 포인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번을 내려갔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영입인데 지금 삼선은 어쨌든 NN이가 있고요. 왼쪽 중미의 경우도 일단은 그라니트 자카를 계속 믿어보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삼선에는 토마스 파티 외에도 믿을 만한 선수가 분명 필요하다. 그리고 그라니트 자카의 자리도 보강이 필요한데 가장 유력한 선수가 올 시즌이 끝나면 레스터와 계약 만료가 되는 유리 틸레망스. 틸레망스가 지금 아스날하고 꾸준히 링크가 나오고 있는데 틸레망스가 이제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얼마나 적응할지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꽤 아스날과 어울리는 선수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틸레망스 선수가 아마 내년 여름 이적 시장 때 아스날과 링크가 더 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는 그냥 장기적인 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콩가는 믿지 마세요. 로콩가는 지금 봤을 때는 믿음을 줄 만한 어떤 단계가 삼선에 아닙니다. 혼자 서는데 그 선수의 그 장점이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중미에 대한 네. 장기적인 관점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팀은 이제 토트넘입니다. 토트넘도 사실 부강할 것 많아요. 여기는 진짜 명확하죠. 네. 일단 수비진이 1순위예요. 언제까지 수비진의 어이없는 실책으로 승점을 드랍할 겁니까? 제가 볼 때 토트넘도 스쿼드 자체의 질적 향상이 매우 네. 필요해서 전체 포지션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봐도 사실 무방하거든요. 근데 굳이 1순위를 꼽자면 모든 팬들도 공감할 만한 수비진이 아닌가. 예. 진짜 수비진이 지금 좀 매우 절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역시 중미 내지는 공미가 되겠죠. 비수마가 이번에 또 많이 못했거든요. 팀의 중앙 미드필더진의 체질 변화가 좀 필요해요. 퀄리티를 향상시키고 팀의 중원의 체질을 바꿔줄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분명 토트넘에도 한 명쯤은 미드필더 쪽에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에릭센이 참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맨유 경기 보면서 야 진짜 창의적인 패스 에릭센이 뿌려주고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너무 잘했지만 에릭센이 원래대로 토트넘 있었으면은 미드필더 구성이라던가 투미들 3미들 다 네. 가능했을 겁니다. 그 얘기가 결과론적으로 나오고 있는 네. 것도 지금 맥락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토트넘은 다른 걸 떠나서 수비진, 미드필더진 두 가지 보강 포인트는 겨울 시장에 좀 기다려야 될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리버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코디아포가 영입이 되면서 급한 불을 조금은 끈 것 같긴 한데. 맞아요. 1순위가 사실 왼쪽 윙이었어요. 예. 왜냐면 누이스 디아스도 부상, 지오고 조타도 부상. 둘이 이제 브레이크 기간 끝나고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또 다른 부상을 당하거나 뭐 회복이 더디거나 이러면서 결국은 좀 길어지게 됐는데요. 이 둘 다 결국 또 다른 부상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코디아포의 영입이 매우 절실했습니다. 다행히 하포 선수의 영입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왼쪽 윙은 아마 하포 선수가 후반기 때 바로 기회를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중앙 미드필더가 이제 2순위가 되겠죠. 예. 티아고 알칸타라의 부상 리스크, 케이타와 옥스레드 체인벌린의 부상 리스크, 커티스 존스의 부상 리스크, 커티스 존스와 엘리엇의 더딘 성장. 커티스 존스가 2번이나 출연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좀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요. 파비오 까르발유도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형철이가 미드필더도 쭉 나열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티아고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선수는 기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게다가 리버풀 뭐 팬들 입장에선. 제임스 밀러는 사실 예.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제 미드필더진도 리버풀은 한 명 정도는 분명 좀 영입이 돼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최소 한 명이에요, 그거. 그죠? 진짜 사실 리버풀이 여름 이적 시장까지 장기적으로 봐도 미드필더 보강이 1순위로 필요한 게 맞는데 이거는 겨울 이적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2순위로 좀 정리를 해봤고 사실 많은 팬들이 바라는 거는 겨울에 영입이 되는 게 일단 좋다. 근데 겨울에 영입이 안 되더라도 여름에 벨링엄만 영입된다면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한 10년을 네. 너무 잘 쓸 수 있고 이미 벨링엄 월드컵 가서도 보여준 친구라서 퀄리티 있는 미드필더 보강이 예.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잘만 한다면 겨울은 좀 인내할 수도 있다.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겨울에 영입이 한 명, 숫자라도 한 명이 된다면 그것 또한 참 베스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리버풀에 대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유는 뭐 지난 경기에 레시포드가 잘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뭐 마샬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둘밖에 없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뎁스뿐만 아니라 퀄리티를 또 확실하게 중앙에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죠. 어쨌든 그 둘은 예. 윙 자리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가르나초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윙으로의 어떤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르게 된 점은 진짜 다행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시포드나 마샬이 조금 더 톱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샬은 올 시즌 폼이 좋지만 내구성의 문제가 좀 있고 레시포드는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믿음이 저는 지금 당장 예. 이제는 됐다 싶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예,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예. 월드컵에서 너무 잘하긴 예. 했어요. 어쨌든 톱 자리는 좀 명확한 스트라이커가 필요한 건 맞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톱 자리가 역시 1순위가 되겠고 2순위, 3순위는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어요. 중앙 미드필더와 오른쪽 풀백이 분명 보강이 필요합니다. 지우고 달로가 너무 혹사를 좀 당하고 있고 완비사카는 정리해야 될 자원이고 브랜든 윌리엄스도 아마 기회를 못 받는 거 봐서는 정리해야 될 자원이 되겠죠. 중앙 미드필더진도 이제 에릭센, 카세미루,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외에 좀 더 믿고 쓸 만한 뎁스 강화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들은 겨울보다는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입이 필요한 포지션으로 꼽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숫자는 돼 있는 상태니까. 맞아요. 프레드 일단 뛸 수 있으니까. 네. 네. 자, 첼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1순위는 네.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팬들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순번이 네, 톱으로 볼 수도 예. 있고 미드로 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은 미드예요. 미드가 1순위다. 왜냐하면 톱은 사실 지금 뭐 이번에 경기 나섰던 스털링, 하베르츠 여기에 마운트가 그 아래를 좀 받치는 그 삼각편대가
적어도 그 경기만큼은 꽤 괜찮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 얘기가 들어가. 네. 이 경기 보고 하베르츠한테 속으면 안 된다. 아 그거 스털링한테 속으면 안 된다. 어디 기사의 타이틀이에요.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맞아요. 현지 기사 타이틀입니다. 예. 이해합니다. 저도 그거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근데 미드필더진도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조르지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안점이 있고 코바치치와 캉테의 부상 리스크로 아무래도 중원 조합을 꾸리기가 애매하죠. 로프터치크 쓰임새에 따라서는 괜찮은 쓰임새를 가지고 있지만 한계 또한 드러내고 있는 선수고 자카리아 이번에 잘했지만 아직 꾸준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포터 감독의 축구에 있어서 미드필더진이 어떤 활약을 해주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모로 그 미드필더진이 지금 조합 자체를 꾸리는 게 애매하다는 점에서 저는 미드필더진에 역시 최우선 보강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는 좀 하고 싶고요. 첼시가 지금 어쨌든 겨울 이적 시장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벌써 몇몇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1군급의 선수로 봤을 때 미드필더진에 믿음직한 선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지금 엔소 페르난데스나 디클란 라이스와 같은 선수들과 계속 링크가 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좀 일단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결국 톱과 공격진인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첼시가 공격수다운 공격수를 품어보지 못했어요. 예전에 첼시 하면 역시 드록바부터 해서 그렇죠. 좋은 공격수들이 있었는데 어느샌가부터 첼시가 공격수다운 공격수를 좀 못 품고 있거든요. 이제는 정말 확실한 공격수, 제로톱이 아닌 정말 확실한 공격수가 필요하고 루카쿠 처분 계획도 좀 명확하게 이제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맨시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뭐 맨시티 팬들이 그 얘기 제일 많이 들을 거야. 아니 너는 스쿼드 괜찮지 않냐? 근데 이제 하나 보면은 사실 뭐 칸셀루도 너무 많이 부하가 뛰고 좀 있는데 있고. 이런 네. 식으로 보면은 보강할 포인트가 아예 없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맨시티가 네. 겨울 영입이 절실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꼽는다면 일단 첫 번째 측면 수비. 칸셀루 과부하가 좀 심하고요. 워커의 폼이 좀 애매합니다. 대표팀 그 맨시티에서 봤을 때. 그리고 왼쪽 풀백에 이제 세리오 고메스가 있는데 아직은 약간 백업의 느낌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측면 수비는 특히 오른쪽 자리만 보더라도 워커에 대한 장기적인 대체도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측면 수비 보강은 빠르게 단행돼야 한다. 근데 이 자리를 겨울에 어떤 급한 상황으로 꼽지 않는 이유는 겨울이라고 막 아무 선수나 측면 수비로 데려오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명확한 퀄리티의 훌륭한 선수를 데려오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이번 겨울이 아니더라도 조금 뭐 여름까지 미뤄지더라도 팬들이 납득할 만한 양질의 선수가 온다면 그것 자체로도 합격점을 받을 만한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는 일단 겨울 이적 시장이 절실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전제로 좀 깔고요. 두 번째는 윙인데 예. 스털링과 가브리엘 제수스가 동시 이탈하면서 물론 이 동시 이탈의 맨시티가 정리를 했어야 돼요. 필요했던 예, 일이에요. 맞아요. 어차피 오래 끌고 가봐야 좋은 어떤 상황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뭐 비슷한 맥락에서 진체코도 마찬가지죠. 근데 뎁스가 얇아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윙 자리 마레즈의 폼이 좀 들쑥날쑥하고 포든에 대한 의존도가 좀 있는 편이고 뭐 콜파머 선수가 좀 빠르게 육성이 돼야 되겠고 등등의 어떤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윙 자리도 뎁스 자체로 봤을 때는 보강이 좀 생각해볼 만한 포지션인 거는 맞다. 그 부분에서 측면 쪽에 보강 포인트를 좀 꼽고 싶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중앙 미드필더도 좀 예. 꼽아야 돼요. 왜냐면 균도안의 거치에 따라서 역시 중앙 미드필더지 또 베르나르드 실바도 아직 거치가 명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앙 미드필더지는 맨시티가 어떻게 좀 꾸려 나갈지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또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빅식스 팀의 겨울 이적 시장이 좀 급한 포인트 1순위부터 이제 3순위까지 빠르게 이제 네. 형태리가 좀 정리를 했는데 아마 응원하는 팀의 팬마다 사실 조금씩 생각은 다를 거예요. 맞아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면은 이 영상 시청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나는 여기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서로 뭐 의견 소통하시면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 댓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